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한국 윤석열 정부가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의 일부로 제안한 한반도 지원 식량 프로그램 등이 대북 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고 유엔 안보리 관계자가 지적했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도 비핵화 협상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운 만큼 이 같은 제안에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광물 자원을 한국과 국제사회에 식량과 교환하는 방안을 제안한 데 대해 현재 체제에서는 대북 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고 유엔 안보리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한국 윤석열 정부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담긴 이 방안의 제재 위반 여부를 묻는 VOA의 질문에 광물과 희토류 등 북한의 제재 품목을 대가로 음식과 의료 장비 등 비제재품을 지불하는 것은 여전히 제재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당 품목에 대한 북한의 수출은 그것이 어떤 형태로 지불되든 현행 결의에 반하게 될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가 이에 대한 제재 면제를 고려하거나 승인할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면 합의 전이라도 한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광물 자원을 받고 식량과 생활 필수품 등을 지원하는 한반도 자원 식량 교환 프로그램을 아무런 조건 없이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유엔 제재 대상에 북한 광물이 거의 포함되어 있다며 필요에 따라서는 지금 이행되고 있는 유엔 제재 결의에 대한 부분적 면제도 국제사회와 함께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안보리 관계자는 이 같은 한국 정부의 구상이 현행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대한 완화와 같은 추가 조치 없이는 실행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이 진지하게 비핵화 협상에 임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현행 대북 제재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조치가 선행돼야 한반도 자원 식량 교환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보리 관계자는 다만 한국이 어떤 종류의 제재 회피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보상 제안은 북한 비핵화의 첫 단계에 달린 것이라며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면 아마 유엔 회원국들은 제재 체제의 일부 혹은 심지어 전부에 대한 해제를 검토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안보리 관계자는 이어 경제 보상 계획은 한국의 국제적 의무에 따라 이뤄질 것이고 이에 따라 비핵화에 따른 일부 제재 해제 조치에 달린 문제라는 점은 분명하다면서 현 시점에서 특별히 그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따라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한때 북한의 최대 수출품이었던 석탄을 포함한 북한의 모든 광물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안보리가 특정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결의를 채택해 기존 제재를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하면 북한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한국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 제안에 대해 미국 내 전문가들은 한국이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문제는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켄 고스 미국 해군 분석센터 적성국 분석 담당 국장은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먼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북 관여 의지와 조건을 가늠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일단 미국의 지지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Yes, the U.S. will support this. We will not interfere with Korea to Korea engagement, which could lead to some limited sanctions relief and food aid and things like that. 워싱턴의 민간 연구소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앤드류어 한국석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을 통해 북한의 경제와 인도주의적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야심찬 계획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제안이 남북 간 물밑 대화 재개에 도움이 되길 바라지만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However, it will be difficult for the North Korean regime to accept Yoon's proposal because it places the condition of denuclearization up front in order for North Korea to receive South Korean resources. 미국 중앙정보국 CIA에서 북한 문제를 다뤘던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도 윤 대통령이 조건부 혜택을 제안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문제는 모든 대화 제의에 호응하지 않고 있는 북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U.S. and South Korea have previously agreed to an action-for-action approach to denuclearization where economic benefits and sanctions relief would be incrementally provided in return for North Korean steps towards denuclearization. But right now, the regime is currently rebuffing all attempts at engagement. 그런가 하면 북한 측이 주장하는 이른바 대북 적대시 정책 등 핵심 관심사를 다루지 않은 점과 함께 경제개발 통제를 원했던 북한의 생각과 달라 성과를 내지 못했던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천과 유사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o I think in many ways the audacious plan reminds me a lot of Lee Myung-bak's Vision 3000 plan that focused on providing common prosperity and mutual benefit for the Korean Peninsula. It ignored North Korea's fundamental interest in having control over its own economic development.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포기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과거 유사한 모든 대북 구상들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구상이 대북 구상보다 더 실효성이 있을 것이며 이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안보 환경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하마다 야스카즈 신임 일본 방위상과 첫 전화회담을 갖고 미일 동맹 강화와 북한 정세에 대응한 미한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스틴 장관이 이날 통화에서 하마다 방위상의 취임을 축하하고 미일 양국 국민들 사이에 깊은 유대관계를 언급하면서 미일 동맹 강화에 대한 상호 약속을 거듭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측은 광범위한 영내 안보와 동맹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보장하기 위해 일련의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방위 계획에 대한 협력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방위성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이 전화회담을 갖고 최근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 내로 떨어진 중국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으며 현재 북한의 정세를 바탕으로 미한일 3국의 방어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을 비롯해 호주와 캐나다 해군이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하와이 태평양 미사일 사격 훈련 지원소 인근 해역에서 다국적 퍼시픽 드래곤 미사일 탐지 추적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한일 3국 해군은 지난 2014년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 공유를 위해 체결했던 미한일 정보 공유 약정 절차에 따라 전술 데이터 링크 정보를 공유하면서 훈련을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미사일 경보와 탄도미사일 탐색 추적 훈련은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한일 3국 국방장관 회담에 이은 것으로 북한의 도전에 대응하고 공동의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규칙 기반 강화에 대한 미한일 3국의 의지를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의 정보 공유 약정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미국을 통해 공유할 수 있으며 퍼시픽 드래곤 훈련은 이런 정보 공유의 원활한 운용과 상호 운용성을 고려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훈련입니다. 최근 제3국 선박이 북한 남포에 입항하는 사례가 빈번해진 가운데 이번엔 태평양 섬나라의 깃발을 단 화물선이 발견됐습니다. 이 선박은 이전 출항지가 한국 부산으로 나타났는데 어떤 이유로 한국에서 북한으로 이동했는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제3국 선박 3,000톤급 화물선 안니호입니다.
BOA가 최근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의 자료를 살펴본 결과 안니호는 현지 시각 15일 오후 4시 25분쯤 북한 남포의 모습을 드러낸 뒤 16일 오전 4시 현재 같은 장소에 머물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안니호는 태평양 섬나라인 니우의 선적으로 유엔의 선박 등록 자료와 아태 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 도쿄 MOU에 따르면 이 선박은 마셜 제도에 등록된 우저우 쉬핑의 소유로 확인됩니다. 보통 선박 회사들이 태평양 섬나라 등 제3국의 선박을 등록하는 편의치적 방식을 이용하고 마셜 제도에 회사를 등록하는 경우가 많아 안니호 역시 니우에나 마셜 제도와 관련이 없는 선박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 이 선박의 소유주인 우저우 쉬핑의 우저우가 중국의 도시명과 일치하는 점으로 볼 때 중국 소유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니호는 북한 남포에 입항하기 직전에 한국 부산에서 출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안니호는 지난 6월 25일 부산을 출항해 다른 곳을 들르지 않고 바로 북한 남포에 도착했으며 BOA가 한국해양수산부의 선박 입출항 자료를 살펴본 결과 출항 당시 안니호는 다음 목적지, 즉 차항지를 신고하면서 공해상을 의미하는 해상구역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북한을 기항한 선박이 6개월 이내에 한국에 다시 입항할 수 없도록 하는 자체 제재 조치를 시행 중이지만 반대로 한국에서 머문 선박의 북한행을 막을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로서는 안니호가 어떤 이유에서 북한 해역에 머물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북한 당국은 신종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2020년부터 다른 나라 깃발을 단 선박의 입항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어 제3국 선박의 북한 해역 진입 배경과 대북 제재 위반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BOA는 최근 중국 선박들이 잇따라 북한 서해와 대동강 일대에 출현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15일에는 중국 화물선 순창 78호가 남포 일대에 나타났고 17일에는 장선푸 6988호가 21일에는 중국 어선으로 추정되는 수치위 03453호가 북한 서해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또 중국 선적의 산허호는 지난달 26일 북한 서해 초도에서 서쪽으로 약 26km 떨어진 지점에서 위치 신호를 보내는 등 최근 외국 선박의 북한 입항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OA 뉴스 함자합니다. 한국 검찰이 지난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당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윗선 개입 여부를 밝히기 위해 전임 문재인 정부의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서욱 전 국방장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자택을 비롯해 해경과 국방부 예하부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훈 전 실장은 사건 당시 국방부에 자진월북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서욱 전 장관은 관련 기밀 정보를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 밈스에서 삭제하는 데 관여한 정황을, 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피해 공무원의 피살 가능성이 담긴 국정원 초기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들을 소환해 자료를 삭제하고 월북으로 결론 내린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